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네트워크 생태계 앱들 여러가지 소식을 종합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점에도 GBT 지갑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도어 앱과 익스플로어 파이 앱의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파이 개발자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기반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48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약 3만 개에 가까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총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자면 현재까지 약 37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과연 40만 개의 지갑 마이그레이션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월, 5월은 이번 1분기보다 더 높은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분석을 해보시면요, 올해 1000만 개 지갑 도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코어팀에서 인정을 한 파이 앱의 개수가 100개 앱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약 50개 앱이 지금 카운팅이 되었고요. 이것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40개 앱보다 10개 앱이 더 상승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수치만 증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실제 그 파이 앱을 사용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런 파이 앱들로 인해서 효용성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이 폐쇄형 메인넷에 출시되어 있는 이 파이 앱들의 현 상황들을 한 번씩 분석을 해보고, 현재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는 커뮤니티가 아닌 이 파이 코어 팀에서 직접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파이 생태계의 소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공식 그래픽 디자이너자 모더로 활동하고 있는 디안계의 인포그래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은 작년 5월 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파이어사이드 앱을 리뷰를 해드렸었지만 정말 당시는 뼈대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미지나 링크를 업로드할 수 없었고 오로지 간단한 텍스트로만 이 포스팅을 업로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서히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겨나고 외부 뉴스나 정보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는 채널도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게시물 검열 기능을 좀 더 탈중앙화를 시켜서 우리들이 스스로 기준에 어긋나는 포스팅을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는 파이의 광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인앱 토큰을 보상으로 받아서 한정적이지만 어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너무 앙상한 이 소셜 앱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과연 이렇게 단순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소셜 앱이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꽤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은 유저들이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파이코어 팀이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마다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만 보더라도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나 KYC 통과자들을 위한 이 기념 이미지 공유 이벤트도 이 파이어사이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즉 이 얘기는 파이코어 팀에서 이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이 생태계와 이 파이어사이드는 비례해서 쭉 같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파이오니어 우리 스스로 이 앱을 진화시키고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앱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과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능을 덧붙여 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해 나가겠다, 이런 코어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쩌면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야말로 웹 3.0 소셜앱의 좋은 예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디안계 모더레이터의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파이어사이드가 정말 큰 성장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어팀이 아닌 커뮤니티가 개발한 이 파이 소셜 앱이죠.
커넥트 소셜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커넥트 소셜에서도 비밀리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커넥트 소셜은 2023년 해커톤 수상 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주 개발자가 아담이라는 개발자 외에도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멜든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커넥트 소셜의 특징은 파이어사이드의 파이어 토큰처럼 아르테리움이라는 이넵 토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AI 챗봇과 언제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앱의 기본적인 소셜 활동은 저도 오랫동안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보고 또 타 파이오니어들을 팔로잉을 해보고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 기본적인 생태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대만족입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깔끔하고 직관적인 UI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커넥트 소셜이 이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소셜 앱 같은 경우는 하루도 몇 번씩 접속을 해야 되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상 잘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직접 다운받아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안드로이드 유저까지만 커넥트 소셜 앱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앱 스토어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을 멜빈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커넥트 소셜의 마켓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현재 준비 중이고 완성되는 대로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여 개의 판매처가 이 커넥트 소셜 안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위치 기반 서비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개선과 테스팅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 파이오니어들은 지금 이 커넥트 소셜 앱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파이 앱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파이체인몰은 단순히 파이코인으로 상품만 거래를 제공하는 앱이고요.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앱은 소통을 목적으로 한 웹 3.0 소셜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넥트 소셜은 이 소셜과 이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 저도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 앱의 업데이트를 앞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체인몰 PCM 지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파이체인 그룹은 4가지 앱을 개발 중인데요. 파이체인몰과 파이 NFT 그리고 파이 스네이크와 같은 게임 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파인드라는 앱은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각자 앱들에 따로 접속을 해야 되고 이 관련 코인이나 토큰을 따로 관리를 해 주어야 했었지만 이제는 PCM 지갑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CM 지갑의 특징은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체인몰 개발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개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2개월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PCM 지갑의 계정 추상화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다 시청을 해보셔야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발자들에게 매우 핫한 기술적 트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계정 추상화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고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비수탁형 지갑의 이 사용의 어려움을 또 기술적인 한계를 웹 2.0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수탁형 지갑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메일 등으로 쉽게 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비밀키 보관이라는 개념 대신 웹 2.0에서 사용을 해왔듯이 비밀번호를 생성을 쉽게 하고 또 비밀번호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수탁형 지갑에서는 비밀키를 교체를 할 수가 없죠. 또는 계정 추상화 기술이 있는 이런 PCM 지갑에서는 비밀키를 분실을 했을 때는 이것을 보증해주는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수탁형 지갑의 데이터들은 철저하게 암호화가 되어서 분산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개발자들도 이 비밀키나 비밀번호에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갑으로 생성을 했을 시에는 토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이티브 코인을 수수료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M 토큰이 이 PCM 지갑에 있다고 하였을 시 보통 이 PCM 토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코인인 이더나 매틱을 수수료로 사용을 했어야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별도로 그 코인들을 지갑에 준비를 시켜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추상화 기술로 만들어진 지갑에서는 PCM 토큰 자체를 수수료를 사용을 해서 PCM 토큰을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더나 매틱을 보유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드윈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정 추상화의 기술이 미래 크립토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포인트가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20에 이 계정 추상화 기능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스텔라 또한 이번 프로토콜 버전 20을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번 업데이트에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계정 추상화 기능이 지금 같이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에드윈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에 스텔라와 이 파이 생태계에서도 계정 추상화 기술은 사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윈은 이 기술을 파이 생태계에서 선점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런 계정 추상화 생태계를 준비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큰 발행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다른 개발을 꿈꾸기에는 너무 커다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의 계정 추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PCM 지갑을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PCM 지갑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지갑에는 현재는 두 가지 코인이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파이 코인입니다. 파이 체인몰과 파이 NFT 지갑에 있는 이 파이 코인이 이 PCM 지갑으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코인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위의 토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코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CM 토큰입니다. 여기서 PCM 토큰은 예를 들어 파이체인몰에서 매일 출석을 하고 광고를 클릭을 하면 주어지는 보상 포인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파이어사이드의 파이어 토큰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은 파이 블록체인에서는 토큰 발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PCM 포인트를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옵티미즘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PCM은 이더리움 폴리곤 기반이었지만 현재는 옵티미즘 기반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CM 지갑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파이코인과 옵티미즘 기반의 PCM 토큰을 같이 사용하는 멀티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이 폐쇄형 메인넷인데 어떻게 PCM 지갑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즉각적인 이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파이체인몰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상품을 팔고 1000파이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면 그 1000파이는 현재는 파이체인몰 메인넷 지갑에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개인 지갑으로 1000파이가 바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판매 데이터는 파이체인몰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이 개인 지갑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출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파이 메인넷 지갑에서 여러분의 실제 지갑으로 파이 코인이 움직이게 되고 블록체인에 그 전송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에서는 KYC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해서 메인넷 지갑이 없는 유저들도 언제든 파이체인몰에 이 로그인을 해서 상품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 판매 수익을 언제든 출금을 원한다면 지인이나 가족이 이 메인넷 파이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갑으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본인이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은 본인 메인넷 지갑으로 출금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에 보이는 이 지갑 밸런스라는 개념은 여러분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 지갑 밸런스가 아니고요. 파이체인몰 서버에 일단 저장되어 있는 밸런스이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체인몰과 이 파이 NFT에 있는 여러분의 보유 파이코인을 PCM 지갑으로 통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시킨다고 해도 현재는 데이터만 이동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PCM 지갑에서 나중에 출금 기능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하루에 1000 파이코인까지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파이체인몰 메인넷 지갑에서
여러분 지갑으로 실제 파이코인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CM 토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PCM 지갑에서 이 메인 화면에서 자물쇠 표시를 탭을 해보면요. PCM 포인트가 어떻게 이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M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이체인몰 앱에 접속을 해서 매일 출석을 하고 광고 보기를 클릭을 하고 그 광고를 다 봤을 때 받는 보상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PCM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 27 PCM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파이 NFT 앱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제 PCM 포인트가 없네요. 네, 어쨌든 이 파이체인몰에 있는 PCM 포인트는 제 소유량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파이 NFT에 있는 PCM 포인트는 1:1 비율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토탈 13.5 PCM 토큰을 저는 이 PCM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토큰의 75%는 자동 락업이 되고 25%만 언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토큰의 3PCM 포인트만 현재 언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 옵티미즘 기반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PCM 지갑 계정을 만들고 마이그레이션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이 PCM 지갑이 APK 파일 다운로드 형식만 지금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출시는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지금 당장 추천해 드리는 것에 조금 주저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이런 파일을 다운받고 사용하시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바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의 앱 출시를 기다려 보시고 수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만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PCM 메인 화면에 제가 접속을 해서 중앙에 보이는 이 머지 이 부분을 탭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계정을 하나로 합치라는 기능이 나오고요. 여기서 컨티뉴를 클릭을 해주면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파이코인과 이 PCM 포인트들이 요약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맞다면 머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머지는 병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 다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제가 받은 언락된 PCM 토큰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꽤 간단한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 지갑의 가입 방법이나 전체적인 이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번 파이체인몰의 PCM 지갑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지갑의 기술들이 100% 파이 블록체인 위의 생태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존재했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보았을 때는 앞으로 파이 생태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는 오픈 메인넷이 전환이 되면 이 PCM 지갑은 파이를 비롯해서 여러 블록체인의 코인을 지원을 해주는 이 멀티 지갑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계정 추상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가면서 좀 더 폭넓은 유저층을 끌어모을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체인몰 비전 자체만 한번 바라보고 이 프로젝트를 평가를 해본다면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커머스 해커톤 우승 앱의 업데이트 상황들도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맵 오브 파이 앱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현재 등록된 파이 스토어가 검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다 테스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의 판매 메뉴와 가격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 파이 스토어로 가기 위한 최단 루트까지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를 시도할 시 파이 테스트넷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인까지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지금 단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맵 오브 파이와 파이 누크 앱은 커머스 앱의 수상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실제 수많은 파이 스토어가 이곳에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1회 해커톤 우승 앱인 워크포스풀은 현재 비밀리에 여러 파이오니어들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앱을 스텔스 단계로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고요. 파이데이 이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이것도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이 파이도 개발자 또한 현재 파이 소셜랩 개발을 준비 중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것도 공유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이앱 생태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요. 파이앱 개발자들, 물론 이렇게 파이 폐쇄형 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파이 앱 개발자들 모두 이 파이 생태계를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파이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파이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이 단점 때문에 파이 개발자들이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나 힘들어서 떠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묵묵히 이 파이 앱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파이 코어 팀과 진행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발자들을 항상 응원을 해주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앱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지만은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